백투입니다.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흑사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2명이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관련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환자가 늘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2명은 부부관계로 알려져 있고 남편이 먼저 흑사병에 걸린 다음 간호를 하던 부인이 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은 시린궈르에서 베이징까지 5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으며 베이징의 병원에서는 열흘 정도 머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동 경로에 있던 사람들과 당시 병원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염이 된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흑사병이 딱 패스트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흑사병과 패스트가 같은 병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흑사병의 원인균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인데 벼룩에 의해 전염되는 경로가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현재까지 정설은 설치류, 그러니까 쥐 같은 것에 흑사병 균이 감염되어 있다가 그 균이 벼룩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정설이기는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쥐가 아니라 사람에 있던 벼룩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을 물고 다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서 감염이 되는 경로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염 경로는 벼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벼룩이 어디 있습니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벼룩은 제법 있습니다. 특히 털이 있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요즘도 벼룩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흑사병이라는 것이 벼룩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의 경우는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을 할 때는 감염이 잘 안 되는 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쥐가 많기 때문에 흑사병이 가끔 유행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흑사병이 유행하는 데에는 쥐벼룩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특이한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망자를 무덤에서 꺼내 새 옷을 입히고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한 다음 다시 매장하는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추모 예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을 꺼내서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사람 대 사람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야생동물을 잘못 잡아먹는다든지 했을 때 감염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가끔 동물 내장을 날로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미신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흑사병에 걸린 동물을 날로 먹고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흑사병은 보통 3가지 타입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흑사병의 이름처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 검어지는 흑사병이 일반인에게는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림프절에 부종을 일으키는 증상도 있어서 바레토 흑사병이라고 부르고 서해 임파선형 흑사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벼룩에 의해 감염된 경우에 이 타입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린 쪽의 말단이 괴사하면서 시커멓게 변하기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치료를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생명에만 지장이 없는 것이고 검게 변한 부위는 괴사가 된 부위라 잘라내야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폐 흑사병도 유명합니다. 흑사병 환자들 중 일부에서만 나타나기는 하지만 호흡기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서 흑사병의 감염 경로에 진드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만 진드기에 폐를 물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폐 흑사병의 경우에는 감염 경로가 좀 다릅니다. 폐 흑사병은 다른 흑사병 환자가 기침을 할 때나 환자 또는 다른 설치류의 가래 또는 분뇨 등이 폐에 들어가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폐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걸린 사람들 역시도 기침과 가래 등이 나오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폐혈증성 흑사병도 있습니다. 이건 흑사병의 원인균이 혈액을 감염시킨 형태로 폐혈증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케이스입니다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흑사병 균이 일으키는 질병인데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면 손발이 검게 변하면서 썩어 들어가는 흑사병이 되고 폐에 감염이 되면 폐부종을 일으키는 흑사병이 되고 혈액 감염이 되면 폐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흑사병의 원인균과 접촉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흑사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벼룩이 있을 수도 있는 동물들의 경우 특히 쥐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길고양이나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 같은 것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공격하기 때문에 흑사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흑사병에 걸린 쥐를 사냥하면 고양이도 흑사병에 감염이 될 수 있고 이게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길고양이로부터의 감염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벼룩이 매개를 하기 때문에 벼룩이 생기지 않도록 위생관리도 잘해야 할 겁니다. 만약 흑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에 항생제를 처치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에 쓰는 항생제까지 쓸 필요도 없고 일반적인 항생제 수준에서도 그냥 치료가 됩니다. 병 자체는 굉장히 무섭고 걸린 사람이 단시간 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보기에도 섬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항생제에는 쉽게 굴복하는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발달한 나라에서 흑사병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흑사병이 발생했다면 혹시나 스크리닝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도 다른 병으로 오해해서 먹은 항생제로 인해 흑사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것이 있고 병원과 의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전파가 된다고 할지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다수의 사람에게 막 퍼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항생제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흑사병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흑사병의 매개체인 벼룩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들을 피하는 것이 좋고, 당연히 흑사병 환자와도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흑사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만 초기에 발견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기만 하면 치료 자체는 쉬운 질병입니다. 옛날 유럽에서 유행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